자, 반갑습니다. 하구입니다. 최근에 더석 노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정의원 교수. 아니죠. 이제는 교수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냥 정의원 씨라고 할게요.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원하고 언론 공방전을 이어나갔었죠.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 정의원 씨가 자신의 연구소 소속이었던 연구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공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잘 파악은 되진 않아요. 일단 정의원 씨는 연구원 A씨하고 사적인 교류는 있었다. 근데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 해지가 된 이후에 A씨가 정의원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착하며 협박했다. 이에 반해서 연구원 A씨는 피해자는 오히려 나다. 고용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나도 당한 게 많아서 성폭력, 무고 이런 혐의들을 토대로 맞고소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었죠. 물론 사실관계가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 가서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정신 이런 걸 강조했던 정혜원 씨가 정작 본인은 완전 도파민에 찌든 삶을 살았던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목사님이 약간 불륜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정혜원 씨가 그동안 했던 말들에 대한 권위가 살짝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진짜 실력 있고 명성 있는 의사들은 방송에 안 나와. 방송에 나와서 이른바 쉽게 떠드는 사람들, 쇼닥터들은 면허는 있겠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 주제를 삼아서 가져와 봤는데,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휩싸이거나, 그래서 꼭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그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이 굉장히 깊거나 내지는 일반인과의 지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경우, 그런 전문가들을 나라에서는 면허나 자격증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 시그널링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 제한된 숫자로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분야에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만 대안적으로 그 업을 하고 계시죠. 뭐 의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희귀한지는 당장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집안에 변호사하고 의사는 한 명씩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즉슨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도 온 가족 중에 전문직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고, 어디 가서 한번 만나보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내가 궁금한 법률 주제에 대해서 검색만 한번 하면 그걸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정말 스크롤 끝까지 내려도 쭉쭉 내려서 나오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아니 왜 피부과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돌 댄스를 추고 계셔. 야, 어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런 변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 SNS에 목숨을 걸까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서? 절대 아니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기가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저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훨씬 더 크고 진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시지 않을 분들이죠. 그럼 이유는 뭘까?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딱 한 직업만 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 버린 전문직 숫자, 전문직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간판을 크게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변호사님 저희 법률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싹 전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진짜로 인스타그램에 춤을 추지 않으면 나를 찾아와줄 고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온 걸 가장 발빠르게 보여준 게 변호사 업계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는 고고하게 나 혼자만 정말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우리가 정말 송장은 기깔나게 씁니다. 그런 거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이른바 로펌들마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탄생한 게 최근 몸집을 불리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들이죠. 네트워크 로펌?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네이버에 이건 변호사를 찾아갈 만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아무 키워드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양육비, 불륜, 상속 그런 키워드를 치면 가장 먼저 1등, 2등, 3등으로 나오는 게 요즘은 거의 다 전부 다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고요. 어떤 로펌들은 네이버에만 쓰는 그런 마케팅 비용이 200억, 300억씩을 태운다고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펌들이 들어오면서 변호사 광고 단가를 확 올려놓으니까 그냥 서초동에 있는 일반 로펌들의 간판만 보고 들어오는 그런 고객들이 싹 사라졌대요. 전문직은 사실 자신을 알려야지 영업이 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마케팅 방법에 막혔던 분들이 찾아오는 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겠죠. 뭐 물론 그런 전문가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대부분은 약간 대중의 테이스트는 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가 50, 100, 200 이렇게 나오기 일쑤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조회수 100, 1000이면 그 중에 5명한테만 상담 전화가 오고 1명한테만 사건 수임이 되면 변호사 입장에선 영상 하나 찍고 고객 1명이 들어왔어? 야, 이거 개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전문직 출신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중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대중이 이런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네? 야, 이거 요즘에 논란이 되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대중들이 사족을 못 쓰네? 이렇게 좀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이야기들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10만, 20만, 50만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감히 예측해보건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전문직 출신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를 알리기 너무 좋은 창구니까. 또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보다 나를 알렸을 때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이런 전문가분들이 애초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요? 사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이 봤던 거, 나한테 노출이 됐던 거에 좀 더 익숙함을 느끼고, 또 익숙한 거에 좀 더 큰 호감과 신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라도 본, 혹은 평소에도 종종 즐겨봤던 그런 변호사를 내가 사건이 있을 때 찾아가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비상식적인 행위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꼭 그분들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본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료들보다 유튜브를 잘하는, 더 열심히 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SNS 마케팅에 열을 올리시는 모든 전문직들이 실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굉장히 제한적이고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직분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봐서 그 병원에, 그 사무실에 갈 정도면 사실 요즘 SNS판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까? 세상에 공짜 없죠. 그 전문가분은 SNS를 계속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일 텐데 과연 일반 고객들의 서비스에 그렇게 정성을 기울일까? 그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정의원 씨가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정의원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래? 아니면 다른 아산병원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래? 하면 유튜브에 수많은 채널에 출연하고 정말 다양한 스케줄로 바쁜 정의원 교수보다는 다른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을 때 서비스 퀄리티나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의원 교수님께 갔을 때, 진료 받을 때, 와, 이 교수님은 외부에 있는 유퀴즈 활동, 온갖 방송 활동 다 하면서도 이렇게 나한테 진료에 친절하고 이렇게 나한테 진료에 전문성을 갖고 잘해준다고 놀랄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날 정말 고전적인 권위에 아직도 짓눌려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우리가 오히려 돈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유명한 전문가 분이신데 TV에도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알아서 잘해주겠지. 정말 제가 살아온 바로는 택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전문가에겐 그냥 우리는 정말 많은 여러 고객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문가분을 찾아갔지만 그 전문가분한테는 어쩌면 점심 뭐 먹지? 내일 유튜브는 뭐 올리지?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인 친구가 있는데 상대의 변호사로 만나면 정말 즐거운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결국 소송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대로서 만나기 좋다는 건 쉽고 수월하다는 뜻이겠지요. 첫 번째는 나홀로 소송, 두 번째는 네트워크 로펌,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 변호사일 때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아는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서 상담 받을 때에는 내가 유튜브 상에서 아니면 뭐 핸드폰 상에서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일주일에 영상 3개, 5개씩 올리는 분이 본업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줄까요? 그냥 고용해 있는 다른 전문가의 일을 맡길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인플루언서 전문가분들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비용도 그렇게 싸지가 않대요. 오히려 평균보다 더 비싸대. 사실 오늘 최근에 있었던 정의원 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의원 씨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손상받지 않고 고결하고 유명하기만 할 때에는 정의원 씨가 한마디 하면 끄덕끄덕 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또 이런 사건이 휘말리니까 갑자기 진짜 의사는 방송에 안 나온다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정의원 씨의 본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걸 수행하는 능력은 변함이 없을 텐데 이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성마저 같이 평가하는 약간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전문가를 판단할 땐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여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그냥 그 사람이 제공하는 공짜 정보들을 유용하게 공부하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요즘에도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런 SNS 생태계에 도가 텄어. 그래서 자극적인 거, 무서운 거, 부정적인 거 절대 계좌 이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런 겁을 주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주제가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짜 좋은 정보를 주나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 전문가 출신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물론 저하고 정말 생각이 정반대로 다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흑우야 이건 너가 잘못 생각했어. 실제로는 이렇단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